자, 해볼게요, 우리. 자, 우리 오늘 배우는 단원이 수열이야, 수열. 자, 그럼 수열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범위야.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배울 텐데, 사실 수열도 엄밀히 따지면 줄임말이지. 뭐의 줄임말이야? 수의 배열을 줄여서 바로 수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냥 무작위대로 그냥 쭉 나열된 숫자들도 다 수열이라고 하냐? 당연해. 그냥 숫자들이 배열돼 있으면 다 수열이라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보는 1, 3, 5, 7, 9 또는 2, 4, 6, 8, 10 또는 1, 2, 3, 4, 5 등등등 이런 모든 숫자들은 다시 그냥 쭉 써 있으면 다 우린 수열이라고 해. 그러면 지구상에 너무 수열이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린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공부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 수의 배열 중에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첫 번째는 일단은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 그리고 두 번째가 등비 수열. 그리고 마지막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일반적인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일단 등차 수열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같을 등자의 차이라고 해서 차이가 같은 수들의 배열을 줄여서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 그럼 등비 수열은 뭐냐? 비자가 비율이야. 따라서 같은 비율의 숫자를 가진 배열 해서 뭔가 곱하기나 나누기가 계속 반복되는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 그래. 그럼 도대체 일반적인 수열은 뭐냐라고 하면 규칙은 있긴 있는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수열을 우리가 일반적인 수열이라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점점점. 요게 이제 우리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일반적인 수열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우리 저 위에도 썼지만 1, 3, 5, 7, 9 대표적인 등차 수열이지. 왜? 차이가 계속 2씩 나거든. 더하기 2하고 더하기 2하고 더하기 2 하면 되거든. 등비 수열은 우리가 흔히 보는 거듭 제곱꼴들이지. 2, 4, 8, 16 점점점. 그러면 얘는 곱하기 2가 되고 얘도 곱하기 2가 되고 얘도 곱하기 2가 되니까. 근데 일반적인 수열 보니까 여기다 얘 곱하면 2분의 1인데 2분의 1 곱한다고 해서 3분의 1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등비 수열은 아니야. 1에다가 2분의 1이 되려면 빼기 2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2분의 1을 빼면 0이 나오니까 3분의 1이 나오니까 얘는 또 등차 수열도 아니야. 그럼 도대체 얘는 수열은 수열인데 그럼 얘가 왜 일반적인 수열입니까? 라고 보니까 분모들만 보면 분모가 1씩 차이 나는 거야. 요렇게 전체를 봤을 때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지만 어떤 특정 분모만 봤을 때 또는 분자만 봤을 때 뭔가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면 우리는 그거를 일반적인 수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등차와 등비는 명확하게 기준이 있다 보니까 얘는 공식 싸움이야. 공식만 잘 외우면 등차든 등비든 문제를 풀 수 있어. 하지만 일반적인 수열은 문제를 보자마자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기 때문에 공식이 존재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얘는 공식보다는 감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도대체 어떤 감각입니까? 라고 하면 잘 봐봐. 첫 번째 항이니까 1분의 1, 두 번째니까 2분의 1, 세 번째니까 3분의 1이면 뭔가 얘가 n분의 1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야. 그래서 1 넣어보면 진짜 1분의 1이 나오고 2 넣어보면 2분의 1, 3 넣어보면 3분의 1, 4 넣어보면 4분의 1 나오니까 아마 n분의 1이 이 식을 대표하는 항이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항을 바로 일반항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일반항이 뭐냐 이제 배워보자 이거야. 일반항은 어떻게 보면 합성어야. 일반적인 항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도대체 이 일반항을 우리가 왜 공부하냐 라고 하면 일반항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야. 말 그대로 미지의 항. 다시 말하면 불특정 어떤 항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공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방금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지만 13579를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럼 얘를 우리가 일명 첫 번째에 온다 그래서 A1, 얘는 두 번째에 온다 그래서 A2 이렇게 많이 쓰거든. 그럼 이걸 가르치고 나면 뭘 제일 많이 질문하냐면 왜 선생님 A를 이용해서 나타냅니까? A가 어떤 단어의 줄임말입니까? 그건 아니고 말 그대로 알파벳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니까 그냥 A부터 시작한 거다. 그럼 내 마음대로 선생님 B1이라고 둬도 돼요? 상관없어요. C1이라고 둬도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나타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처럼 13579로 시작하는 이 등차 수열에서 여기 이 미지의 항, 불특정 이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n번째 항이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그 n번째 항을 an이라고 나타내고 그것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럼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좀 이따 배울 거지만 먼저 가르쳐 드리면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자, A는 당연히 알죠. 불특정 항, 미지의 항이고 A1은 첫 번째 항이고 N은 항의 개수고 이 D가 뭐냐 이거지. 이 D가 바로 등차 수열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차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공차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얘도 어떻게 보면 줄임말이야.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차라고 부르는데 13579를 보면 1에서 3까지는 2 차이 나고 3에서 5도 2 차이가 나고 5에서 7도 2 차이 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2를 차이라고 말하고 이 차이가 항상 공통되네. 그래서 얘를 바로 공차라고 부른다 라는 거지. 그리고 우린 그걸 기호로 D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라는 거지. 왜 D입니까? 라고 하면 나와 너의 거리차, 그럼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D라고도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얘가 될 텐데 우리 한번 이거 갖다가 얘 일반항 구해볼까? 얘 일반항 구해보면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가 2니까 2라고 쓸 수 있고 얘는 2n-1이라고 쓸 수 있더라 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 an을 구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뭐다? 선생님 10번째 항이 뭐예요? 그럼 진짜 앞에서부터 노가다로 10개를 다 써보는 게 아니라 바로 10을 넣어서 10번째 항은 10번째 항은 19야 라고 말하게 되고 더 큰 200번째 항은 뭐예요? 그럼 200을 넣어서 399야 라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 공식을 무조건 외우고 항상 A1 항상 공차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물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 일반항 찾을 때는 첫 번째 항도 알아야 되고 공차도 알아야 되지만 모든 문제가 다 첫 번째 항을 알려주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자,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고 갑자기 네 번째 항이 10이야. 그래 놓고 10번째 항이 46이야. 이렇게 던져주는 거야. 그래 놓고는 이거 일반항 좀 세워볼래? 라는 거지. 그럼 우리 이제 머릿속에 멘붕이 오는 거야. 왜? 첫째 항도 모르기 때문에 등차수열 일반항 쓸 때 살짝 머뭇거리기도 하고 아까 공차는 어떻게 구했지? 공차는 뭔가 연달아 나오는 항의 차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를 알려줬다면 다섯 번째를 알려줬으면 바로 공차를 구했을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네 번째 다음에 10번째 항을 알려줬기 때문에 공차를 바로 찾기는 어려운 거지. 그래도 우리는 풀 수 있거든. 어떻게 풀 거냐면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봐봐.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점점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차가 다 D씩 차이 난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두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2개 더해야지만이 나오는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네 번째 항은 안 봐도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3걸음 더 가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A2를 A1을 기준 잡아서 나타내봤고 A3도 A1을 기준 잡아서 나타내봤는데 선생님 저는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항이라는 건 두 번째 항을 기준 잡았을 때는 공차를 몇 개 가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 둘, 2개 가면 되니까 얘도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윤재야,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항은 어떤 항을 기준 잡냐에 따라서 공차의 개수가 바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윤재야, 내가 너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럼 10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을 기준으로 몇 D가 필요하겠어? 그렇지, 6D가 필요한 거야. 왜? 10과 4는 6개의 차이가 나기 때문인 거지. 그러면은 이제 얘를 쉽게 나타낼 수 있겠지. 왜? 우리가 얘가 A12, 46이라고 했는데 난 네 번째 항을 알려줬어. 그럼 우리는 이 10번째 항을 네 번째 항 기준으로 나타내보면 네 번째 항에다가 바로 6D를 더했을 때가 바로 46 아니냐라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 항을 우리가 1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넘어가면 36이 나올 거고 따라서 6D가 36이니까 공차는 바로 6이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자,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데 있어서 공차를 알았어. 그럼 이제 누구 찾으면 돼? 첫째 항 찾으면 되지. 근데 이걸 언제 첫째 항 찾냐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꼴랑 네 번째니까 6 빼고 6 빼고 6 빼서 첫 번째를 암산을 통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얘를 한 40번째 알려주고 얘는 100번째 알려줬어. 그럼 이거를 거꾸로 39번 후진해가지고 A1 찾는 건 무리가 있겠지.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요런 방식으로도 일반항을 세울 수 있어. 이거를 전개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 갑니다. 나한테 등차만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줄게. 진짜야. 자, 일단 전개를 해보면 AN은 자, 요거 전개하면 DN이라고 쓸 수 있어. DN. 그리고 마이너스 D 플러스 A1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지금 잘 보면 일반항식을 한번 잘 쳐다봐 볼게. 그럼 일단 n에 관한 1차식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얘가 n에 관한 1차식이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말해? 바로 개수라고 할 거야. 누구의? n의 1차식의 개수. 그리고 이 뒤에는 뭉뚱그려서 다 상수라고 할 거야. 그러면 우린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냐면 개수 곱하기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더하기 상수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개수를 지금 뭐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D, 바로 공차라고 불러도 되더라라는 거야. 아,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놈의 일반항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 얘도 n에 관한 1차식이 나올 거고 그 n에 관한 1차식 앞에 개수가 바로 공차일 테니 제가 구한 이 6이 6n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겠네요 라는 거야. 이해가 이제? 공차가 5였으면 5n, 공차가 마3이었으면 마이너스 3n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 뒤에 상수는 그럼 제가 어떻게 구합니까? 이 뒤에가 상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건 바로 네 번째 항이 10이다 또는 10번째 항이 46이다라는 점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난 여기다 4를 넣었더니 10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24에서 뭐 해줘야 10 나와? 마이너스 14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인 바로 일반항을 이렇게 구해지더라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꼭 일반항을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전개를 해봤더니 결국엔 n에 관한 1차식 앞에 개수가 공차를 의미했으니까 6n으로 바로 시작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상수를 구하는 방법은 4 넣었더니 10이 나온다. 실제로 얘들아 우리 10도 넣어볼까? 10 넣어보면 60에서 14 빼면 46 나오지. 오케이, 요렇게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렇게만 가르치면 이건 개나 소나 이렇게 다 가르쳐요 윤재야. 알았지? 이제 나만의 비법을 하나 알려주겠다 이거야. 바로 뭐냐? 잘 봐봐. 이게 핵심이야. 아 진짜입니다. 잘 보세요 윤재야. 자, 우리가 얘를 보니까 AN은 개수 곱하기 n 더하기 상수.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오늘 나한테 배운 뒤로는 얘가 살짝 다른 모습으로 보여야 돼. 다른 모습으로 비춰줘야 돼. 그게 뭐냐면 잘 봐. 요로 갖고 왔어. 요로 갖고 와서 우리 AN을 한번 Y라고 생각해 볼게. 그리고 N을 X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우리 한번 AN은 Y로 바꿔보고 N은 X로 한번 바꿔볼게. 그러면 우리가 AN은 개수 곱하기 N에 더하기 상수였어 원래는. 그치? 맞지? 근데 우리 AN을 Y로 바꾸기로 했고 개수는 그대로 쓰고 N을 X로 바꾸고 뒤에 상수를 그대로 써봤어. 이거 뭐 같아? 윤재야? 그렇지. 1차식이고 우린 1차식을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해? 두 글자로. 아니야. 함수도 맞는데 땡땡 방정식. 바로 뭐? 직선 방정식이라지. 그래서 얘가 바로 직선이에요. 선생님 그럼 직선이 지금 우리 언제 배웠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였어요. 직선의 방정식. 그럼 도대체 저 직선의 방정식이 왜 등차 수열이랑 갑자기 연관지어서 말합니까? 라고 하면 얘들아 우리 등차 수열이 결국엔 n 값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여기를 우리 n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AN이라고 불렀잖아. 일반항도. 자, n 값이 일정하게 커질 때마다 나오는 y값도 어땠어? 일정하게 커졌어. 첫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3, 세 번째 항이 5, A1, A2, A3 n값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나오는 그 값도 2씩 커졌어. 근데 얘들아 우리 직선이라는 게 사실은 1 넣었을 때 2,
2 넣었을 때 4, 3 넣었을 때 6, 점점점 찍어보면 결국엔 x값이 커질 때마다 y값도 일정한 숫자대로 커지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점을 이어보면 결국 y는 몇 x? 2x라는 직선이 나오지. 이해가?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써봤어. 잘 봐. 1,2, 2,4, 3,6이거든? 그래서 얘 갖다가 y는 2x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잘 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얘를 등차 수열에 걸어볼게. 등차 수열에 걸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 잘 봐. 첫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4, 세 번째 항이 6이더라 라는 거야. 이해가? 그럼 얘도 엄밀히 따지면 등차 수열인 거야. 왜? 공차가 몇이야? 2야. 그럼 우리 이거 일반항 세워볼까? AN은 공차가 먼저 나오니까 EN 1 넣었더니 2 나온대. 그럼 뒤에 상수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쓰고 보니까 어때? AN을 Y, N을 X로 바꾸면 직선이랑 똑같아지는 거지. 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등차수열을 다 뭐로 바꿔서 풀어도 돼? 좌표로 바꿔서 풀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좌표로 바꿔서 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우리가 X를 개수라고 했고 등차수열에서는 공차라고 했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직선에서는 뭐라고도 불러? 기울기라고도 부르는 거야. 아, 그럼 이제 우리가 단순히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Pn 플러스 Q라고 나오면 얘는 어떻게 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Y는 Px 플러스 Q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이 P는 개수이기도 하면서 공차이기도 하지만 기울기이기도 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좀 이따가 어마어마하게 이 직선으로 풀면 되게 빨리 풀려. 이거를 있잖아 막 일반항에다 넣고 계산하고 하다 보면 시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데 이걸 직선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문제를 풀면서 내가 설명한 게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거야. 자, 그럼 1번 한번 가볼게. 1번 문제 보시면 첫 장이 오고 공차가 1에 그럼 얘들아 우리 이제 이걸 어떻게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되냐면 기울기가 2고 1,5를 지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태훈이야? 빨리 앉아라. 프린트 있는 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는 공차가 2니까 기울기가 2야. 그럼 y는 2x라고 쓸 수 있고 1,5를 지나니까 1 넣었더니 5가 나온대요.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게 갑자기 단원이 등차수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선으로 풀었으니까 다시 만약에 일반항으로 굳이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더라 라는 거야. 문제가 뭘 구해달래? 41이 몇 번째 항이냐. 그 말 뜻은 뭘 넣어야 41이 나와 라는 거야. 그러면 n값은 19, 바로 19번째 항이다. 답은 5번이 되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2번 한번 가볼게. 자, 2번 문제도 굉장히 이제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 근데 나는 오늘 정석대로 푸는 방법하고 빨리 푸는 방법 두 가지 다 알려줄게. 자, 일단 2번 문제는 첫 장이 4라고 알려줬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A10에서 A7을 뺐더니 그게 뭐가 나왔다? 6이 나왔어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잘 봐. 제가 노란 색깔은 정석대로 풀 거예요. 국룰대로.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서술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국룰대로 풀 필요까지는 없는 거야. 자, 가볼게. 이게 먼저 정석대로 풀면요. 노란색이 정석이야. 이 10을요. 10번째 항을 얘를 기준으로 바꿔볼게. 그럼 아까 연습했어.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9D라고 쓸 수 있고 7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6D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걔가 6 나온다 이거야. 그럼 얘가 4 없어져. 그럼 결국 9D에서 6D를 빼니까 3D 자체가 6이니까 공차는 2라는 사실이 도달하겠지. 그럼 공차가 2고 첫 장이 4면 우린 빨리 머릿속에서 이걸 한번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어볼까?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면 y는 기울기가 2라는 거고 1,4를 지나니까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더라 라는 거야. 그리고 얘를 굳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으로 바꿔보자면 AN은 2n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더라 라는 거지. 문제가 뭘 구해달래? 네 번째 항 좀 구해줘. 4 넣으면 답은 10. 이렇게 답을 찾는 게 원래 정석이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지. 근데 내가 말했지. 서술형 없어. 두 번째, 이거 시간 너무 아까워.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는
개념을 완벽하게 잡았다는 전제하에 이 문제를 빨리 풀어볼게. 선생님이 알려주는 빨리 푸는 건 편법이 아니라 개념에 입각해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야. 자, 그럼 가볼게. 선생님, 저는 개념이 머릿속에 꽉 잡혀 있다 보니까 얘를 굳이 이렇게 첫 장을 기준으로 잡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잘 봐봐. 가운데가 빼기일 때야. 우리 아까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였지? 너와 나의 차야. 너 1회가 있네, 나 3회가 있네, 너 나랑 2 차이나. 넌 3회가 있네, 넌 5회가 있네, 너랑 나랑 2 차이나. 근데 예를 들어서 넌 3이네, 난 7이야. 그럼 너랑 나는 차이가 몇 나? 4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럼 얘도 봐봐. 넌 10회가 있네, 난 7회가 있네. 그럼 너와 나의 차이는 몇 개야? 3개겠지. 그래서 그냥 이걸 보자마자 A10과 A7은 3칸이 차이 나니까 그 3칸이 바로 3D고 6이더라. 그럼 공차가 바로 2가 구해지더라 라는 거야. 굳이 이걸 첫째 항으로 굳이 기준 잡을 필요까지 있냐라는 거지. 근데 이게 언제 통하냐면 가운데가 차일 때만이다 라는 거야. 그리고 이걸 가르쳐 놓으면 애들이 꼭 실수하는 게 있어. 자, 내가 문제를 내볼게. 만약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11번째 항과 5번째 항이 36이래. 그럼 이건 이제 머릿속에서 너네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건 첫째 항 더하기 몇 D, 이건 첫째 항 더하기 몇 D. 이거 시간 없어. 그러는 게 아니라 얘 11회가 있고 얘는 5회가 있네. 그럼 너와 나는 몇 칸 차이나? 6칸 차이 나네. 그 뜻이 바로 뭐야? 6D가 바로 36이네. 그래서 공차가 6인 거 찾거든? 그럼 애들 실수 안 할 것 같지? 근데 애들이 뭐에서 실수를 많이 해오냐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와. A5 빼기 A11을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얜 다시 보면 넌 5회가 있네, 난 11회가 있네. 그럼 너와 나는 차는 뭐야? 6칸인 건 아는데 문제가 생겨. 얘가 더 뒤에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너와 나의 차는 오히려 몇 칸이 돼? 마이너스 6칸이 되는 거야. 왜? 기준이 달라지거든. 11 입장에서는 5와 6칸이 차이 나지만 5칸 입장에서는 11과 6칸 차이지만 마이너스 6이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6D가 36이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6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외우세요. 등차 수열은 큰 데서 작은 거 빼면은 양수야. 근데 작은 데서 큰 거를 빼면 음수다. 요거 또 머릿속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금 2번 풀었고요. 자, 이제 3번 한번 가볼게요. 그럼 3번이 2번에 어떻게 보면 조금 빌드업 문제죠. 2번을 이해했으면 3번이 갑자기 쉬워져요. 이거 만약에 3번을 정석대로 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바꿔요. A1을 기준으로. A1 빼기 A1 더하기 D, A1 더하기 2D, A1 더하기 3D. 이거 언제 바꿔?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3번을 다른 시각에서 쳐다볼게.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결국엔 제가 없지만 제 마음대로 괄호를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2개씩 세트를 묶으면 1과 2는 하나 차이나. 근데 뒤에 큰 놈이 있으니까 얘 마이너스 D야. 3과 4도 한 걸음 차이나. 근데 더 큰 데가 뒤에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아, 선생님 끝났네요. 얘는 2개씩 묶는 순간 마이너스 D예요. 그리고 그 마이너스 D가 총 5세트 나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 5D가 문제에서 몇이래? 그 값을 찾아달래.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 공차 구하면 되거든. 근데 윗줄에서 뭐 알려줬죠? 7번째와 3번째의 차가 몇이다? 16이래. 또 차야. 감사합니다. 너 몇 회가 있어? 7. 너 몇 회가 있어? 3. 그럼 너와 나는 4칸 차인데 큰 놈이 앞에 있으니까 4D가 16이네요. 그래서 D가 바로 4가 되는 거야. 그럼 요따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0. 요렇게 빨리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야. 이거 언제 대부분 애들 있잖아. 10명 중 거짓말이 아니라 한 5명, 6명 정도는 다 이거 첫째 항 기준으로 다 바꿔요. 첫째 항. 왜? 문제에서 첫째 항 알려줬으니까. 근데 우린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가운데가 차이일 때는 거리차로 구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장 넘어가 볼게. 자, 4번 한번 가볼게. 4번. 오늘 나랑 거의 같이 풀 거예요. 같이 풀고 여러분들은 좀 이따가 이제 따로 문제 풀 거 따로 있으니까 그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자, 우리 이거 4번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지? 이걸 등차 수열처럼 쳐다기보다는 직선으로 보자. 자, 첫 번째 1,20을 지나요.
2,17을 지납니다. 오케이. 그럼 기울기 구해볼게. 자, 기울기 구하는 법 까먹지 않았죠? 2 빼기 1분의 17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3x고요. 1 넣었더니 20 나온대요. 플러스 23이라고 해석할 수 있더라 라는 거야. 아, 선생님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3이고 얘를 굳이 등차 수열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18이 도대체 몇 번째 항이냐? 뭐 넣어야 마이너스 118 나오냐? 3n은 141. 따라서 n값은 3, 42, 37은 22. 47번째 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6번 한번 가볼게요. 6번. 자, 6번 가볼게요. 잘 봐. 6번. 이거 6번 문제가 대부분 학교 시험에서 1번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는 수열이 등차, 등비 말고도 사실 2개 정도, 많게는 한 5개 정도를 더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다음 중 등차인 거 고르시오. 다음 중 등비인 거 고르시오. 이런 거 나오거든. 근데 아시잖아.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였어? 명제에서. 다음 중 명제인 거 고르시오. 헷갈리거든.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이게 명제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거든. 근데 사실은 이 6번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등차 수열 일반항 설명할 때 벌써 빌드업을 쌓아놨어. 채연아, 혹시 자, 내가 6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무려 20분 전에 했던 말을 되새김해야 돼. 바로 뭐냐면 내가 요거 쓴 다음에 이걸 전개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첫 마디가 뭐였죠? 그러면서 내가 이걸 쓰면서 일반항은 이러고 뒤에 땡땡땡땡땡 이런 말들을 했어. 뭐였지? 혹시 기억나? 무슨 말 했을까? 저기서. 이걸 전개한 다음에 내가 했던 말이 있다니까, 실제로. 윤재랑 채은이는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초성입니다. 아, 이거 좀 어려워. 초성으로 주기에는. 왜요? 아, 알았어. 초성으로 이응, 치읓, 시옷. 1차식. 내가 이거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했거든. 내가 이거 왜 굳이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말했을까?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 말 뜻은 6번에 보면 니은 n에 관한 1차식. 그래서 등차 수열이야. 비읍 n에 관한 1차식이어서 등차 수열이야. 근데 얘들아 디귿 봐봐. 디귿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겠네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을 골라줘 라고 하면 n에 관한 1차식이 나와야지 n에 관한 2차식, 3차식, 4차식 나오면 걔는 절대 등차 수열이 될 수 없다. 물론 3차식, 4차식, 5차식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건 뭐냐면 n에 관한 1차식이냐 n에 관한 2차식이냐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2차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2차식은 무슨 수열이에요? 저게 등비 수열입니까? 아닙니다. 얘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n에 관한 2차식은 바로 SN이라고 불러요. SN이 선생님 뭐예요? 이 S가 바로 줄임말이에요. 바로 SUM, sum, 더하답니다. n번째까지 더해줘. 누구를? 등차 수열을. 그래서 우리가 얘를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얘가 바로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앞으로 배우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6번의 디귿을 보면 이거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네요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답은 니은, 비읍까지는 찾았죠. 자, 이제 미음 봐볼게. 미음은 2만 없었으면 등차 수열이야. 근데 n 플러스 1이 하필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지수에 올라가 있죠. 이 미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미음이 등비 수열이에요. 미음이. 그래서 미음은 일단 등차는 아니니까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이기로 해서 한 거는 바로 누굽니까? 기역과 비읍입니다. 일단 리을. 기역과 리을. 자, 기역은 3이야. 선생님 3이 뭐예요? 3, 3, 3, 3, 3, 3, 3, 3 나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수함수예요. 이거는. 우리 이번 시험범위였죠. 함수 파트에서 상수함수. 그럼 이 상수함수는 선생님 등차 수열입니까? 근데 이게 있잖아. 이 3, 3, 3, 3, 3, 3, 3 이 상수함수는요. 했던 말 또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잘 봐. 3, 3, 3, 3, 3은요. 공차가 0이에요.
근데 반대로 곱하기 1 할 수도 있어요. 1씩 곱하면 똑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상수함수는 두 가지가 다 돼요. 등차도 되고요. 등비도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상수함수임에도 불구하고 등차는 안 되고 등비가 되거나, 상수함수임에도 불구하고 등비는 되지만 등차가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 거는 문제에서 조건을 줘요. 예를 들면 공차가 0이 아닐 때, 공비가 1이 아닐 때, 이런 조건을 주면 둘 중에 하나가 안 되겠지. 하지만 아무 말이 없으면 등차도 되고 등비도 되니까 우선 기억도 등차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리을입니다. 리을은 하필 n에 관한 1차식은 맞아요. 근데 걔가 하필 어디에 들어가 있어? 루트에 가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루트 봐봐. 지금 일반항이 루트 n-1이야. 1 넣으면 0이거든요. 2 넣으면 루트 1이고요. 그 다음 3 넣으면 루트 2예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물어볼게.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였어요? 차이가 같은 수열이거든요. 근데 얘랑 얘 차이는 1 차이 나요. 근데 얘랑 얘는요? 1은 최소한 아닐 거예요. 1은 아니야. 얘도 1은 아니야. 그럼 결국엔 같은 수가 안 나오니까 얘도 등차 수열이 깨지겠죠. 근데 그럼 이거를 꼭 써봐야 압니까? 써봐야 얘가 등차인지 아닌지 압니까? 그건 아니죠. 안 쓰고도 알 수 있는데 얘는 n에 관한 1차식은 맞아요. 하지만 루트를 씌우면요. 그 차수가 반토막 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루트 n제곱 뭐예요? n값이 양수라는 전제하에선 n이에요. 그럼 어때요? 2차인 줄 알았죠? 근데 루트 씌우니까 어때요? 반토막 나서 1차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엄밀히 따지면 루트 안에는 1차식이지만 근호를 사용했으니까 1차식은 아닐 거야. 그래서 리을도 굳이 숫자 안 대입하고 등차수열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차피 이 프린트 다 안 해요. 이거 케이스 6번까지밖에 안 가요. 7번까지밖에 안 갑니다. 등차만 할 거예요, 저는 오늘. 자, 가볼게. 7번. 세 번째 항이 5다. 그리고 6번째 항과 4번째 항의 차가 4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는 아까 이거 대부분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친댔지? 정석대로라면? 6번째랑 4번째를 3번째를 기준으로 다 바꿔라는데 우린 시간 없어. 그럴 시간도 아껴야 돼. 그럼 우린 저거 어떻게 풀 거다? 선생님, 가운데가 차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자? 차이로 풀자. 너 6에 가 있어? 너 4에 가 있어? 너랑 나랑은 2 차이나. 그래서 얘는 바로 2D가 바로 4. 따라서 공차가 2라는 사실을 알더라라는 거야. 근데 공차가 2면요. 이제 여기서 난 직선으로 푸는 걸 추천하겠지. 기울기가 2라는 거야. 그럼 y는 2x겠지. 근데 얘는 몇 컴마 몇을 지나요? 3,5를 지나요. 3 넣었더니 5 나왔으면 좋겠대. 마이너스 1이네. 자, 그럼 얘는 결국 우리가 등차 수열로 굳이 바꾸자면 a에는 2n-1로 쓸 수 있더라라는 거야. 문제가 뭘 찾아달래? 10번째야. 답은 19. 여기 보기에 없어요. 19입니다. 답이.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선생님은 웬만하면 등차는 다 직선으로 풀려고 그랬잖아. 8번 같은 게 직선으로 기가 막히게 빨리 나오는 거야. 남들은 막 이거 일반항 세워서 막 차수 공차 찾을 때 우리는 8번 어떻게 풀 거야? 나 같으면 이렇게 풀게. 몇 컴마 몇 지나? 5,5 지나. 그리고 몇 컴마 몇 지나? 15,25 지나. 그럼 우리 이거 직선의 방정식 세워보자고. y는 기울기 10분의 20, y는 2x. 5 넣었더니 5 나왔으면 좋겠대. 마이너스 5. 끝났네. 문제가 20, 몇 지나니? 20 넣으면 40에서 5 빼니까 답은 35. 답은 4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등차 수열은 직선으로 풀어라. 뒷자 넘어가 볼래. 자, 이제 이걸 설명을 했더니 애들이 10번을 풀 때 이제 멘붕이 와. 왜? 10번을 풀 때 왜 멘붕이 오냐면 선생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 가운데가 빼기였을 때가 너무 이뻤던 거야. 왜? 빼기면 그냥 이쁘게 공차만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10번 문제를 보면 선생님, 2번째랑 6번째를 더했대요. 그럼 더하기야 이제. 끝났어. 못해 이건. 걸음수를 못 따져. 그건 지금 20이고. 그 다음에 4번째와 5번째를 더한 것은 지금 24다라는 거. 자, 간다. 노란색 정석대로 풀게. 정석대로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보자. 자, 간다. 기준을 다 잡아야 돼. 선생님,
2645 기준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첫째 항을 기준 잡아볼게. 얘 첫째 항 더하기 몇 D? 1D. 얘 첫째 항 더하기 몇 D? 5D.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첫째 항이 2개고 D에다 5D 더해서 6D가 2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럼 얘도 첫째 항을 기준 잡으면 첫째 항 더하기 3D, 첫째 항 더하기 4D니까 2A1 더하기 7D 이렇게가 24가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얘네들이 연립이 가능해. 그래서 연립을 해보면 뺄게요. D는 4. 그래서 공차가 4라는 거 찾았어. 그럼 다시 공차를 4 넣으면 24가 넘어가서 마사가 나올 거니까 A1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그럼 우린 이거 통해서 이제 일반항을 세우겠지. 4n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6 이렇게 일반항을 찾게 될 거야. 문제가 뭘 구하랬지? 10번째 항 좀 구해줘. 10 넣어서 답은 34 이렇게 답을 찾을 거야. 이게 일단 정석. 이게 정석풀이.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이거를 빨리 풀어보자. 빨리 풀어보자. 잘 봐. 이건 더하기일 때 쓸 수 있어. 잘 봐. 아, 이거 기가 막힌 풀이라 그래. 두 번째 애가 네 번째로 가려면 몇 D가 필요해? 2D. 여섯 번째 애가 다섯 번째로 가려면 몇 D가 필요해? 거꾸로 가야 되잖아. 마이너스 D겠지. 그럼 둘이 더하면 몇 D야? 20에서 24 가려면 몇 필요해? 끝났네. 공차 4가 바로 나오지. 남들은 이건 연립통해서 이게 더하기일 때만 돼. 아까 말했지만 차일 때는 그냥 걔와 얘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지만 더하기일 때는 이걸 다 언제 이렇게 바꿔보고 있냐 이거지. 이해 가세요? 자, 선생님 그럼 이제 또 질문을 해. 이러면 선생님 첫째 항은 어떻게 찾아요? 이거 첫째 항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얘는 공차를 구했으니까 첫째 항을 구해본 거야. 왜? 굳이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사용하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공차를 바로 구했어. 어떠한 공식을 안 쓰고 바로 공차를 구했어. 그럼 선생님, 얘 갖다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죠? 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결국 우리 공차가 4면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기울기는 4지만 y절편이 모르는 거니까 k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이제 이 6을 구할 수 있는 거지. 2 넣으면 6 플러스 k. 그리고 8 플러스 k. 6 넣으면 24 플러스 k. 그게 결국 20이니까 이 k는 마 4, 마 12. k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찾으면 그냥 일반항이 바로 구해지는 거지. 어차피 우리 일반항 구할 거잖아. 근데 왜 좌표가 필요하냐 이거야. 왜 몇 번째 항을 꼭 구해야 되냐? 구할 필요 없다. 안 구하고도 우리는 바로 y절편 찾으면 일반항 똑같이 나오잖아. 4x-k, 4n-6. 그럼 똑같이 뭐 넣으면 돼? 10 넣으면 40에서 6 빼서 34. 똑같이 답이 구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결론은 일반항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거든. 왜냐면 등차가 됐든 등비가 됐든 수열이 됐든 일반항 찾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잖아. 근데 이 일반항을 구할 때 어떤 친구는 모든 좌표를 다 구하는 친구도 있어. 첫째 항도 구해야 되고 공차도 구해야 되고. 근데 우린 그냥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기울기도 어떨 때로는 빨리 풀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일반항을 직선으로 바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제가 12번은 나중에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 뒷장 넘어가 볼게.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여기 딱 케이스 3번까지. 자, 가볼게. 자, 수열에서는 조금 난이도를 올리자라고 하면 꼭 뭐를 내냐면 절대값을 내. 절대값. 나중에 가면 이 절대값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야. 이 수열에서는. 이 절대값이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자, 봐봐. 왜 절대값 함수가 이 절대값 등차수열이 왜 아이들이 어려워하냐면 이유는 요런 거야. 이런 거지. 자, 이거 봐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점점점 이런 수열이 있다고 쳐볼게. 그럼 공차가 몇이야? 2 차이 나거든. 2씩 계속 차이. 근데 공차가 2 차이 난다. 여기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수열은 모든 항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대칭형이 나와.
얘를 기준으로 얘와 얘가 같아. 얘와 얘가 같아. 그럼 우린 단순하게 절대값을 줘버리면 얘가 음수인지 얘가 양수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13번을 한번 봐볼게. 13번 보면 자, 세 번째 항은 20이래. 오케이. 그럼 3,20 지난다는 건 뻔히 알고 있어. 근데 나 조건에서 짜증나게 다섯 번째 항과 11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대. 근데 얘는 솔직히 말하면 난이도 하야. 왜냐면 부호까지 반대라는 걸 알려줬어. 그 말 뜻은 뭐냐면 절대값 A5와 절대값 A11이 같은 건 알아. 근데 얘들아, 우리 원래 수학에서 두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면 원래 어떻게 풀지? 원래는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풀어. 1번 A5와 A11이 같을 때, A5와 A11이 부호가 반대일 때 원래 이렇게 나눠서 풀거든. 근데 얘들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다섯 번째 항이랑 11번째 항이 같대. 큰일 났다. 다섯 번째랑 11번째가 같다라는 건 이게 뭘 뜻하는 거지? 얘들아? 공차가 0이라는 거야. 공차가 0이어야지 똑같은 숫자 나오잖아. 다섯 번째 항과 11번째 항이 어떻게 같은 숫자가 나오겠어? 그치? 따라서 다섯 번째 항과 11번째 항이 같다라는 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 거냐? 바로 공차가 0이라는 거야. 그럼 공차가 0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상수함수라는 거야. 그럼 공차가 0이어서 상수함수가 나오면 세 번째 항이 20일 수가 있냐라는 거야. 왜? 세 번째 항이 20이면 얘도 20이라는 거야. 얘도 20이고. 왜? 공차가 0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A 10번째 항 구해달래. 그럼 20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없어. 근데 이 문제가 난이도가 하인 이유가 나 조건에서 부호가 반대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얘는 안 되겠다라는 거야. 부호가 반대가 아니잖아. 다섯 번째 항도 20이고 11번째도 20이니까. 아, 선생님, 그러면 결국 얘가 정답이네요 라는 거야. 다섯 번째 항, 11번째. 근데 그럼 쟤는 우리가 어떻게 풀까요? 자, 보세요. 자, 봐봐. 얘 반대쪽으로 넘겨봐. 그럼 다섯 번째 항이랑 11번째를 더하면 0이 나오는, 이거 굉장히 좋은 힌트 아니니? 다섯 번째랑 11번째를 더했더니 0이래. 선생님, 근데 그거 갖다가 제가 어떻게 풀어요? 얘 알려줬잖아. 세 번째 항이 20이라는 거. 자, 봐봐. 다섯 번째 항, 11번째 항이거든? 근데 우리 아까 연습했었어. 다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몇 걸음 더 가야 되지? 두 걸음.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20 더하기 2D고 얘는 20 더하기 8D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40 플러스 10D가 0이니까 바로 공차가 마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 오케이. 공차가 마사래. 그럼 감사합니다.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4x. 3,20 지나요. 3 넣으면 마이너스 10이니까 32. 오케이. 문제가 뭘 구하려달랬지? 10번째 항 좀 구해줘. 10 넣으면 마이너스 8. 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러면 15번 한번 가볼게. 15번 하면 잠깐 쉬는 시간이야. 집중해줘. 자, 15번 보면 자, 여섯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이 0이래. 그리고 절대값 A6은 절대값 A7에다가 3을 더한 거랑 똑같다라고 나왔어. 사실은 이게 좀 이따가 이거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배울 거를 알면 되게 빨리 풀리는 게 하나 있거든. 근데 얘들아, 내가 먼저 설명해 볼게. 잘 봐. 진짜 잘 봐야 돼.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항이 5라고 해볼게. 마이너스 5라고 해볼게. 근데 일곱 번째 항이 5가 나왔어. 그럼 가운데 여섯 번째 항 껴있거든. 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야. 얘가 마이너스 5 나오고 얘가 5 나왔어. 잘 봐. 얘네 둘이 더하면 0 나와. A5와 A7을 더하면 0이 나와. 얘도 A5랑 A9를 더했더니 0이 나와. 자, 얘네 둘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하나 있어. 둘이 더했더니 0이래요, 선생님. 그게 뭐가 중요하냐? 잘 봐. 등차수열이래.
요 가운데 수가 뭘까?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어. 왜? 공차가 5잖아. 얘도 볼래? 5, 마이너스 5. 6이랑 8은 뭔진 몰라요. 하지만 7은 누구인 거 확실하죠? 0인 건 확실해요. 왜? 공차가 똑같이 갈 거니까. 여기 공차 개수랑 여기 공차 개수랑 똑같거든. 여기 공차 개수랑 여기 공차 개수가 똑같거든. 그 말 뜻은 무조건 가운데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은 이 문제가 갑자기 쉬워지지. 6번째랑 8번째 사이에 7번째 있는데 7번째를 두고 6번째와 8번째를 더했더니 0이래. 그럼 얘는 우리에게 7번째가 0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좀 이따 이것도 기가 막히게 찾는 방법 알려줄게. 왜 7번째가 0인지를. 근데 그럼 7번째가 0이면 얘가 없어져요. 그럼 결국 절대값 A6이 3이라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A7이 0이었거든, 7번째가. 그럼 A6은 뭐라고 쓸 수 있어? A7을 기준으로 뒤로 한 걸음 가는 거니까 얘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D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아, 선생님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D가 3이니까요. 여기서 공차는 2개로 나눠져. 3일 수도 있고요. 마3일 수도 있어요. 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공차가 양수인이라고 했으니까 3이 되겠죠. 그럼 우리 직선의 방정식 세워보자. y는 몇 x? 3x. 그리고 7 넣었더니 0 나온대. 마이너스 21이라고 쓸 수 있겠네. 문제가 뭘 구해달래? 두 번째 항 좀 구해줘. 6 빼기 21. 답은 마이너스 15. 답은 1번이 정답이 돼. 이해 가셨습니까? 좀 이따가요. 선생님 이거 왜 0이에요? 이걸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 줄게. 이게 왜 0이 될 수밖에 없는지. 아셨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해볼게요.